안녕하세요. 북두시민혁명군의 전영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명태균 사건의 결말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태균이 검찰의 조사를 받기 위해서 출두하면서 자신의 정체를 커밍아웃 하였습니다. 12여 년 직원으로 알고 지낸 강혜경에게 허세를 부리고 너스레를 조금 떨었던 것이 무슨 큰 문제라고 대묻고는 두산을 자기가 키웠다고 했다는 예를 들면서 그 자신의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변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자들을 주권자인 국민을 속이는 십상시라고 놀리면서 마지막으로는 그 조사를 받고 나오는 마지막 날에는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고 자신이 생각하는 언론사와 기자들에게 엄중하게 꾸짖었습니다. 근데 북두 시민혁명군이 이렇게 세상을 살아오면서 그 지식인, 인텔리와 그 조금 모자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싸우거나 이런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을 많이 본 적이 있는데, 그날 있었던 언론사 기자의 그 행동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 쉽게 말하면 너스레를 떨고 가짜 허풍을 떨었던 명태균이 그 기자에게 가짜 뉴스를 너가 퍼뜨렸냐고 욕을 퍼부으면서 호통을 치고 꾸짖는데도 기자는 부끄러운 줄 모르면서 횡설수설 반박 혹은 변명을 해대는 걸 보고 왜 요즘 사람들이 기자들을 보고 기레기라 하는가, 이런 거를 직접 목격한 것 같아서 너무 섭섭했습니다.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은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숨기라도 하지만은 수준이 명태균보다 떨어지니까 주객이 전도돼 가지고 그 피의자, 검찰의 수사를 받는 그 쉽게 말하면 기자의 취재 대상에게 욕설을 듣고 면박을 당하는데 잠깐 피하는 게 옳겠는데, 거기서 말도 안 되는 변명을 주절주절 횡설수설을 하는 것을 보니까 참 이런 그 인격 혹은 자존심도 없는 기자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참으로 섭섭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십시오. 길에서 이렇게 번듯이 양복을 입고 지나가는데 거기에 채소 파는 그 아저씨가 혹은 아주머니가 그 먹고 살기 위해서 얼굴이 찬 겨울에 꽁꽁한 얼굴을 가지고 돈 100원 계산이 틀렸다고 사기꾼이라고 막 퍼붓고 있다면 그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서 100원짜리를 놓고 그 배추 파는 아주머니하고 그 양복 입고 싸울 겁니까? 아주머니 조금 진정하세요. 나중에 오겠습니다 하고 피하는 게 원리 아니겠어요? 아니면은 100원이 틀렸지만 아주머니 내가 지금 돈이 만 원짜리 밖에 없으니 만 원을 맡겨놓고 아주머니 조금 흥분이 가라앉으면 조금 이때 와서 서로 기억을 더듬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하고 일단 빠지는 게 원리 아니에요. 거기서 서로 10원짜리 100원짜리를 놓고 너 가봤느냐 사무실에. 그래 가봤다. 몇 평이야. 그 평수를 내가 어떻게 아느냐. 이런 다툼을 하겠습니까? 참으로 놀라운 걸 목격한 거예요. 적어도 기자라고 하면은 최소한 그 지역에서는 혹은 중앙지의 기자라고 하면은 그래도 국민들이 혹은 주변 사람들이 인텔리로 인정을 해주는 그런 시절인데 하는 꼴을 보고 과연 기레기구나 하고 놀랐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사실을 모든 국민이 목격을 했는데도 그 공산자파들은 그 기자가 명태균이에게 당당히 맞서서 그 이야기를 설명해 줬다.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해요. 그 주객이 전도되고 그 상황을
엉뚱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 기자가 당당히 맞설 이유가 뭐 있습니까? 기자가 만약에 옳은 말을 했다면 알겠다 하면 그만이에요. 그 진실이 말로 밝혀집니까? 명태균이가 떠들지 말든지, 명태균 선생의 말은, 명태균 박사의 말은 우리가 인정하겠다. 그러나 팩트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으니 두고 봅시다. 뭐 이 정도지. 거기서 몇 평이냐, 가봤나, 가봤다, 몇 평이냐, 모른다. 그것도 모르면서 떠드나. 뭐 이런 대꾸를 하는 그 기자에 대해서 그 공산 좌파들은 뭐라고 하느냐. 그 기자가 명태균에 대해서 당당히 맞섰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 꼴불견 아닙니까? 그런데 이 언론에 대해서 그런 그 행태를 보고 그 언론에 대해서 무슨 그 변명을 하든지 그 사실을 남에게 전할 때 그 당당하게 맞섰다 해야 되나 변명해야 되겠다 하나 뭐 어떠한 그 설명할 단어도 찾을 수가 없어요. 아니 일단 피해야죠. 옳으면 그래 당신 말이 옳습니다. 왜? 진실은 그 자리에 있을 거니까. 언론이 그런 진실에 대해서 스스로도 자신하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횡설수설 변명하는 거 아니겠어요? 참 기가 차다 이겁니다. 그래서 범죄자의 호통에 대해서, 범죄 피해자의 호통에 대해서, 혹은 취재 상대에게 호통을 당해가지고 횡설수설 변명을 하면서 당당히 맞섰다는 여러분들의 보도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 배추 장사나 혹은 길에 지나가는 노숙자와 많이 싸우세요. 결국에는 이제 명태균과 강혜경 그리고 김영선의 삼각관계는 모두 해명이 됐습니다. 결말이 났습니다. 어떻게 결말이 났느냐? 삼선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의원을 3번 떨어져서 갈 데가 없어진 김영선이 마침 거기에 재보궐선거가 있는데 그 부근, 그 지방이 쉽게 말하면 창원 마산이 그 김영선 고향인 거창의 서부 경남이라 하는 그 지역권에 있어요. 나도 그 부근에 출신이니까 아는 겁니다. 그 거창, 합천, 창녕, 밀양까지는 아니지만은 그 다음에 진주, 마산 요게 같은 범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창에서 중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마산이나 진주로 예전에 그 시험을 칠 적에는 그렇게 진학을 했습니다. 거창, 합천, 창녕 이쪽에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지역에서 조금 뭐 대도시로는 갈 수 있을 입장이 안 되니까 거창에서 중학교를 나오면은 마산고등학교나 마산여고를 가고 혹은 진주여고나 진주고등학교를 갑니다. 그 거창, 합천 이쪽이. 그래서 서부 경남의 그 어떤 지역권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마다 전라도도 그렇지만 경상도도 소지역마다 사투리의 억양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거창, 합천, 그 마산이 그 사투리가 비슷해요. 진주는 조금 다른데 그 사투리 지역이 비슷한 지역권에 묶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영선이 거기에 출마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 김영선 의원이 거기에 어떠한 지역으로 쉽게 말하면 고향 일산 그 부근에서 국회의원을 했는데 김현 의원이라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게 3번이나 패했기 때문에 더구나 그 사람이 장관까지 하게 됐어요. 그러니 거기서 싸우기에 버거우니까 어디로 갈까 망설이면서 그 지역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에 지역구를 정해놓고 이래 왔다 갔다가 하다가 보니까 김영선이도 거기에 자기가 연고를 고향과 가깝다는 식으로 연고를 만들어 나가야 될 입장에 있었는데 김영선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무슨 그 젊고 좀 언변이 있고 활동력이 있는 명태균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김영선은 명태균이를 잘 이용해서
자기의 근토 중래를 한번 노려보자. 지금 홀홀 단신이잖아요, 김영선은. 그런데요, 제법 재치가 있고 언변도 좀 있고 배심도 있는, 활동력이 있는 이런 젊은 사람이 자기에게 호의를 베푸니까 자기도 그런 이해관계를 가지고 된 거예요. 그리고 명태균이 말 맞다나 26살 때까지 시골에서 젖이나 짜던 명태균이 삼선의 전직 국회의원이 자기를 이렇게 잘 써먹으려고 하니까 이 명태균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삼선 국회의원을 잘 이용해서 자기 입지를 다져봐야 되겠다 하는 두 사람이 이해관계가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명태균이 그 김영선에게 샬라샬라 하면서 미래연구소라는 걸 만들어서 여론조사도 하고 이렇게 지역 구민도 좀 모으고 다음 육선할 때까지 내가 보필을 할 테니까 이 지역구를 만들어서 어떻게 이 연구소를 잘 만들어 보자. 왜 국회의원들이 처음 내려오면은 지역구에 뭐 연구소니 포럼을 만들잖아요. 그 하여튼 지역 구민을 모으기 위해서. 그러니 둘이가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거예요. 갈데없는 김영선은 이거 저 호탕한 명태균을 만나가지고 지역구에 조금 그 사람들도 안면도 트고 인맥도 쌓으면서 국회의원 준비도 하고, 명태균은 그 무명의 인사에서 삼선 국회의원이라는 지명도가 있고 권력이 있는 김영선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연구소도 만들고 그 명함도 팔고 또 연구소의 고문으로 김영선을 올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서로의 이해관계 속에서 움직였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 아닙니까? 그건 사람 살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명태균이는 그동안에 자기 말 맞다나 26살 때까지 시골에서 촌에서 젖이나 빠는 사람이, 젖이나 짜던 사람이 이 뭐라 그러겠어요, 간판을 거창하게 얻게 된 거 아닙니까? 삼성 국회의원이 여러분 간단합니까? 여러분 삼성 국회의원하고 전화할 수 있는 사람 몇 안 돼요. 그러니 이제 그 뭡니까? 명태균은 그 지역에서 유명한 사람이 된 거예요, 갑자기. 그리고 김영선이 뒤를 쫓아다니면서 그 지역의 국회의원들에게 하룻강아지 더 무서운 줄 모른다고 나오는 대로 시불시불 거리니까 그 늘 조심하게 살던 그 국회의원들은 그런 사람을 만나면은 좋아합니다. 왜냐면 자기는 늘 조심하게 사는데 이 친구는 뭐 호탕하고 뭐 나오는 대로 시불거리니까 웃기는 이야기도 많고 세상사 이야기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지역 국회의원들도 자기하고 다르게 살아온 사람에게 대해서 호기심도 느끼고 여러 가지로 뭐 색다른 사람이네 뭐 이런 입장으로 다가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명태균은 그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지금 마산이라든가 창원에 국회의원 3선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김영선이 3선인데 함부로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보증을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 명태균은 그 날개를 달한 겁니다. 그러다가 재보궐선거가 있게 됐는데 그 명태균이 그 특유의 허세와 예언, 이번에 김영선이 공천 내가 받게 해준다, 내가 절대 받게 해준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 뭐 이래 했는데 어떻게 김영선이가 공천이 된 거예요, 본래 정책에 따라서. 그러자 그 김영선을 통해서 알게 된 김건희, 윤석열 백으로 자기가 힘을 썼다고 허세를 부리고 너스레를 떨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가 안부 전화로 여사님 감사합니다, 충성을 다해서 모시겠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서로 이제 그 허세로 명태균이 전화도 하고 이러면은 김건희 여사는 좀 모자라잖아요. 영부인으로서는 조금 모자라고 공과 사가 헷갈리고 무조건 그 영부인은 잘해줘야 된다, 뭐 이런 입장에서 국민을, 옛날 말로 백성을 보듬는 입장에서 덕담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 지난 선거에 그 참 도와주셔서 감사하다, 우리도 은혜를 잊지 않겠다, 무슨 일이든지 선물이 있다면은 도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부분만 녹취를 따가지고 주변에서 들려주는 거예요. 어제 전화했다,
그랬더니 내 때문에 대통령이 됐다 하면서 감사하다 하더라.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도울 일이 있으면 돕겠다 한다. 그래서 이번에 김영선이 내가 공천해줬다.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허세를 떨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가만히 보니까 그 밑에 직원인 강혜경이가 보니까 이 자기가 평소에 만나지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었는데 이제는 국회에서 김영선이 사법 보좌관도 하게 되고 뭐 이런 만나보니 별거 아니에요. 그 전문대학 나온 명태균이 그 지역 주민들이 모두 우러러보고 손 한번 잡기를 그 간절히 바라는 사람에게 반말을 톡톡 하고 말이야. 만나면은 이놈 저놈 말 똑바로 해라 해서 내 말 안 들을래? 회사하면서 하는 거 보니까 자기도 명태균이보다 나은데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명태균이하고 다르게 돈이 필요하지 딴 거 저런 건 필요가 없으니까 돈을 횡령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렇게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 처음에 조그마한 걸로 이렇게 횡령을 해보니까 뭐 국회의원들이 그 조그마한 일에 신경 쓸 여력이 없잖아요. 뭐 매일 밤새도록 회의해야 되고 그 보좌관들이 읽어주는 연설문도 똑바로 못 봐요. 그냥 들고 나가가지고 질문하고 그러니까 그 예전에 국회의원이 이모 박사가 뭐 누구를 도와줬다니까 이모가 도와주지요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바쁘고 정신이 없어요. 또 지인들하고 밥도 같이 먹어야 되지. 그러니까 또 자기가 잘한 일도 국회의원이 자기가 잘한 일도 저런 공갈 협박이 들어오면 덮어야지 괜히 시끄럽게 할 수 없으니까 대강 덮어버린다고. 그러니까 강혜경이 간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한 1억 2천 정도를 횡령을 한 것으로 지금 현재 밝혀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김영선이 추궁을 하니까 그 명태균이에게 배운 그 수법을 녹취록을 털 거야 하니 녹취록이 없어서만 어떻게 할 뻔해서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은 명태균이가 한 그런 말을 들은 거를 자기가 실천한 거예요. 그래서 언론사에 가가지고 이 공인이 국회의원이 이런 일을 했다. 이러자 공산자파 민주당이 덥석 물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들어보고 침소봉대 김건희가 이렇게 해라 해가지고 이거를 보도에 크게 터뜨리고 국정감사장에 가가지고 정인으로 마구마구 확대해가지고 발언을 한 겁니다. 아무 게 없어요. 결국 1억 2천의 횡령의 문제다. 그런데 북두시민혁명군이 예상할 적에는 이 강혜경이가 현재 밝혀진 거는 1억 2천인데 최소한도 주변에 어떤 사기라 할까 뭐 내가 김영선이 국회의원이 되면 어떻게 하고 창원 산단에 땅을 사놨는데 이런 거짓말 사기로서 아마 그 지역 주민들한테 한 5억에서 7억 정도의 채무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왜 이런 사람의 성향이 이제 간이 부어버렸고 돈은 필요하고 이러다 보니까 더 큰 채무가 있을 거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런 삼각관계를 이 세상살이에서 상식적으로 이해를 해보면 이렇게 결말이 난 겁니다. 이제 아무것도 공산자파가 건드릴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 강혜경의 녹취에 김건희가 어땠니 이런 말이 나오니까 그거를 김건희 국정농단으로 침소봉대 가짜뉴스를 퍼뜨린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확대하려고 보니까 아무런 물증이 없어요. 최소한도 통화 내역이라도 무슨 말이 있어야 되는데 단지 대통령 선거 당시에 협조하고 또 동향을 알고 싶어 했던 그 김건희 여사의 통화 내역밖에 없어요. 그 외로는 앞에서도 말했지만 명태균이 전화를 하면은 영부인으로서 좀 모자라잖아요, 김건희가. 그 아무나 보고 득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 고맙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대통령이 됐다. 그 명태균이가 그 검찰에 출석하면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두산 내가 만들었다 하는 거와 똑같은 거다. 이런 이야기 한 거예요. 그래, 당신 때문에 우리가 당선이 됐다. 당신에 대해서 은혜를 잊지 않겠다. 뭐 필요한 일이 있으면 돕도록 하겠다. 뭐 이런 정도로
그 김건희 지 수준에 맞는 정도로 그 짓거렸을 거 아닙니까? 그래 그걸 명태균이 그거를 녹취를 해가 들고 다니면서 주변에 허세를 떨고 다닌 것밖에 없지. 그게 무슨 실질적으로 무슨 일이 있은 거는 아니다 하는 게 밝혀진 겁니다. 그래서 공산자파들은 이제 명태균에 대한 어떠한 모든 것을 접어버렸어요. 싹 다 이제 명태균에 대한 기대를 안 하고 강혜경에 대해서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직 주변에서 그 유튜브의 조회수나 언론의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서 명태균을 떠들고 다니고 있는데도 그것조차도 자가당착의 모순에 빠져들고 말하는 겁니다. 명태균이가 신뢰를 할 만하고 믿을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러면 명태균이 이야기한 십상시와 가짜 뉴스를 주장한 언론사는 뭐가 됩니까? 또 거꾸로 말해가지고 명태균의 말과 태도에 대해서 좀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명태균이가 신뢰 있기 때문에 이런 김건희의 국정농단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가짜 뉴스조차도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 논리가 그런 거 아니에요. 명태균이가 훌륭하다면 그 십상시와 가짜 뉴스도 맞는 거고, 명태균이가 그런 주장을 하는 영심이 있는 모자란 놈이라 그러면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모든 이야기도 그 허세에 불과하다는 거를 그 말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논리가 명태균이에 대한 이야기를 말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리고 강혜경이에 대해서는 강혜경이 지가 명태균이에게서 들은 말밖에 없는데 그 사람 말을 가지고 뭘 국정농단이 했니 안 했니 싸울 일이 있나 이겁니다. 그러니 결론이 난 거예요. 강혜경이가 횡령한 돈이 밝혀졌고 왜 1억 2천만 원이란 돈이 없어진 것이 팩트고 그 선거 과정에서의 그 보고를 했는데 선관위에 회계 보고를 했는데 그게 틀렸다는 게 나온 이상에는 그에 대한 해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로 끝난 거예요. 그리고 명태균은 허세를 떨고 다니는 것밖에 없고 김영선은 보궐선거에 국회의원하고 공천 못 받은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천을 받기 위해서 이것저것 쫓아다닌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속에 범법이 있습니다. 김영선이도 범법이 있어요. 첫째, 회계상에 잘못된 그 책임이 있든 없든 감독자로서의 범법 행위를 한 거예요. 두 번째, 김건희 여사가 공천을 줬다고 하면서 그걸 가지고 이준석이와 거래를 하려고 했던 그 이유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그것이 가짜라든가 혹은 여러 가지의 위법 사항이 있다면은 김영선이도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명태균이는 그 허세를 떨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러고 여론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선거법에 경미한 위법 사실이 있습니다. 징역 한 3년 안팎의 위법 사실이 있어요. 그리고 강혜경이는 이런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이런 문제와 함께 그 공금 횡령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게 결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끝이 난 겁니다. 결국 공산자파 이재명이가 사람이 안 모이는 이유는 온갖 사실을 자기의 방탄에다 끌어대니까 이 국민들이 믿지를 안 하는 거예요. 이거 뭐 완전히 정신 나간 놈이 된 거예요. 이재명이는. 왜? 무슨 일만 생기면은 방탄에다 끌어당기니까. 그러면서 입으로는 민생경제를 합니다. 민생경제를 하려면 장애집회, 군중집회를 자꾸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그동안에 가짜 뉴스를 침소봉대하던 공산자파들은 이제 할 말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은 이 공산자파 상습자범 전과자인 이재명에 대한 실상을 똑똑히 알게 됐다. 이것이 이번 명태균 사건의 결말입니다. 그 세 사람의 삼각관계도 해결됐고 또 좌파 우파가 그거를 방어하고 공격하는 그 문제도
그 이재명의 상습 자범, 전과 사범 그 자체가 사람들과 국민들을 속인 일이었다는 그 남을 속이는 DNA가 드러났다. 그러므로 우리 국민들이 이재명의 실상을 알게 된 것으로서 이 사건은 결말이 났다. 이런 이야기로 북두시민혁명군의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증거는 유튜브든 그 방송이든 언론이든 명태균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부로 완전히 사그러들었다는 것에 증거가 있습니다. 북두시민혁명군 유튜브를 박수치면서 응원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